아, 어. 예. 오늘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구질적인 문제가 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3D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네. 발표 순서는 3DGS에서 그 물리적이라든가 수학적인 이제 법칙으로 어떻게 3DGS를 만드는지, 그리고 3DGS의 뭐 벽선 문제 이런 거를 2DGS에서 어떻게 선형대 수학적으로 풀어냈는지, 그리고 IRGS에서 PBR을 연산을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모델링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공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점들을 퍼뜨려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걸 표현력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포인트들이 좀 더 많아져야 돼서 그 오히려 용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좀 듬성듬성하게 만든 다음에 기계들이 좀 해석하기 쉬운 정보, 뭐 디퓨전의 어텐션 정보라든가 뭐 키넥트의 스켈레톤 정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메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정보죠. 뭐 지오메트리 메쉬를 가지고 그 위에 텍스처 맵으로 그 RGB를 표현하고 또 PBR 정보 이런 것들을 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PBR까지 했을 때 그 선추적, 그 광선 추적들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메쉬가 좀 무거워지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안스 필드입니다. 레디안스 필드는 빛의 그 부피 등을 신경망에 저장해 놓은 방식이고 한 지점에 광선을 쏘고 광선이 수많은 점을 MLP로 통과시켜서 매우 느립니다. 이게 레디안스 필드 같은 경우에 생성되어 있는 결과물은 NL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실행 속도를 보면 굉장히 느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가우시안 스플래팅입니다. 타원형의 가우시안은 그 3D로 퍼뜨려가지고 공간을 표현합니다. 각 가우시안은 색상값과 좌표값, 투명도가 포함되어서 색이 섞이면서 이제 표현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색상 지점만 알면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3DGS 같은 경우에는 150장 그 HD 어, 이미지들 멀티뷰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정도면 3D 씬이 생성되고요. 레디안스 필드, 유럴 레디안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나절, 뭐 길게는 며칠 걸리면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for real-time radiance field rendering입니다. 가우시안의 정보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 채널 3개 가지고 있고요. XYZ, 크기 채널 XYZ 3개 가지고 있고요. 회전 채널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일러 각을 사용하지 않는데, 뭐, 조금만 돌아간다 그러면 오일러 각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 학습을 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X축으로 돌았다가 Y축으로 됐을 때, 이제 같이 돌아버리는 짐벌락 문제가 있어서 지금 쿼터니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4개입니다. 그리고 색상 및 반사 채널, 스페리컬, 하모닉스, 그 SH 정보 그 48개입니다. RGB별로 해서 이게 16개씩 가지고 있어서 48개고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이게 왜 필요한가? 단일 RGB로 고정해두면 어색함이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물체를 볼 때 뭐 반사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도 따라 색이 변경되잖아요. 뭐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색상이 이제 달라지는 거. 그래서 SH 계수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색을 표현하는 식으로 쓰입니다. 그 SH 계수에서는 점점 이제 내려갈수록 그 디그리가 많아질수록 그 고주파 표현 이런 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SH가 어떻게 이제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가져오고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전자기하학이나 이게 색의 파동 이런 거 계산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 XYZ 좌표를 구면좌표계 세타 파이로 변환을 하는데 뭐 요렇게 이제 돌아간다 했을 때 XYZ가 요렇게 돌면 이런 식으로 돌았을 때 XYZ 세 가지 값이 움직여야 되는데 구면좌표 같은 경우에는 X랑 세타 요렇게만 X랑 세타가 아니라 세타와 파이만 움직여야 돼서 두 가지 값만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거리 세타 파이를 세타는 위아래로 도는 각도고요. 파이는 좌우로 도는 각도입니다. 거리 세타 파이를 라플락스 방정식에 대입해가지고 2번식처럼 가정하고요. 편미분 성질을 이용해서 그 3번식처럼 바꿔줍니다. 이걸 다시 거리 세타 파이로 나눠주고 R을 분리한 식을 만든 후에 세타와 파이로 분리하면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 하나 대신에 그 4번처럼 세 가지 평범한 미분 방정식 세 개를 얻게 됩니다.
그 5번식 보면 세타와 파이 도출식이 항상 같으려면 양변에 어떠한 상수를 둬가지고 같아야 됩니다. 이 상수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보통 L 가로 열고 L 플러스 1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세타가 위아래로 돌 때 여기서 0부터 해가지고 파이까지 가는 거거든요. 0이나 파이에서는 요 식이 무한하게 이제 발산해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로 열고 L 플러스 1로 두면 이 문제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L이 바로 그 도면조화함수에서 디그리 차수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세타랑 파이식을 분리해줘야겠죠. 각각 구하려면. 예. 파이식을 보면 그 6번식입니다. 파이식을 보면 사인 제곱 세타가 분모에 있어가지고 각식을 곱해줘가지고 없어집니다. 그 좌변은 세타만 있는 식이고 우변은 파이만 있는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식을 내기 위해서 아까 5번식에서 썼던 상수 대입을 사용해서 최종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 좌변 세타와 그 우변 그 파이가 완전히 다른 변수인데 어떻게든 이게 어떻게 변하든 항상 똑같으려면 양변 다 그 특정한 상수여야 됩니다. 이 상수는 이번에는 m 제곱으로 두고요. 왜 하필 평범한 상수가 아니라 그 m 제곱이냐면 그 구면을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파동이 어긋나지 않고 딱 맞아떨어지는 물리적 조건을 풀려면 상수가 항상 양수의 제곱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가 안 되겠죠. 그 m 제곱이면. 예. 이 m을 갖다가 자기 양자수라고 부르고요. m은 l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그 디그리 l이 정해지면 m은 무조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정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보시면 L이 이제 0이다 그럼 0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L이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1, 3, 5, 7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온 그 값이 8번식을 보시면 이게 르장드르 그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분리 이런 거에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최종 구면 조화함수가 그 위에 있는 식처럼 나오게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그냥 정리해 놓은 거라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최종 이제 렌더링식 그 색상 도출식이 나오게 되는데 대문자 L 같은 경우에는 L의 최대 크기 아까 전에 3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L이 0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소문자 L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L부터 해가지고 M을 올리는 식으로 시그마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구면 조화함수고요. 그리고 CLM 이게 이제 색상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점점 이제 색상이 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표현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시선 방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기저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가중치를 곱해주고 그 최종 개수합으로 가우시안 색상을 도출합니다. 아까 전에 식 그대로입니다, 이게. 색상을 결정했으니까 렌더링을 해야겠죠. 그 SASC를 통해 가지고 색상을 먼저 결정하고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위치, 회전, 크기 값으로 모양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식이 GX 그 최종 밀도고 자용상수를 종 모양으로 종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이고요. 2분의 1이 들어간 건 정규분 공식입니다. X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고 그 시그마의 역행렬은 단순한 직선 거리가 아닌 타원체의 찌그러진 모양을 기준으로 한 마랄라노비스 거리를 재기 위함입니다. 마랄라노비스 거리는 이제 분포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우시안 중심에서 x만큼 떨어졌을 때 공분산 시그마 형태를 고려해서 이 픽셀을 얼마나 진하게 칠했지 0에서 1 사이 값으로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우리는 3DC는 가우시안 집합으로 표현한다 할 때 이론적인 근본으로 쓰이고 있고요. 요거를 모양을 결정했으니까 카메라 앞으로 가져와야겠죠. 두 번째 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는 월드 좌표를 그 카메라 좌표로 옮기기 위함이고요. 자코비안 프로젝션으로 이게 얼마나 커질지를 알려줍니다. 데이터들이 모여서 만든 모양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을 때 선형대수적으로 뭐 저렇게 정의한다고 하고요. 근데 자코비안이 이제 멀어질수록 오류가 누적되어 가지고 끝부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요거의 처리는 2DGS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에서 우리 그 3D 공간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2D 모니터 화면 픽셀로 변환을 합니다.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간에 뿌려주는 거겠죠. 예. X는 그 현재 계산하려는 모니터의 픽셀 좌표, 그 뮤는 2D로 투영된 가우시안의 중심 픽셀 좌표입니다. 알파는 그 가우시안이 원래 가진 최대 불균형도고요.
그 시그마의 역행렬은 일본 공식에서 구한 2D 모양의 역행렬입니다. 결과로 이제 현재 픽셀 좌표 fx가 타원의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계산해서 투명도 0에서 1 사이 값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해상도를 한 픽셀 한 픽셀 찍어가면서 그 색상을 도출합니다. 이거 알파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상도를 결정을 하면 1920, 1080이다 그러면 해상도 하나하나 이제 찍어가면서 그 색상을 갖다가 들어가면서 이게 색상이 몇이다. 최종 이제 가우시안의 합 색상을 갖다 가져오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그 비어 람베르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빛이 이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통과할 확률, 투과율, 그 이게 불투명도가 최대 그 불투명도가 최대가 될 때까지 그 가져오고 나머지 뒤에 것들은 연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오는 식이에요. 예. 그래서 최종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냐? 그러면 먼저 SMPM 포인트로 해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해서 그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걸 갖다가 3D 가우시안으로 점점 바꿔주는 식입니다. 프로젝션을 하고 카메라로 찍고 그러고 한 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로 그 에런 로스 내서 이 로스 값으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가우시안이 큰데 가중치가 높다. 그러면 분리해주고 가우시안이 작은데 가중치가 높다. 그러면 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적화해주면서 트레이닝을 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 3D 씬입니다. 이게 사진이 아니라 굉장히 표현력이 높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 어디에 쓰일 수가 있냐. 차세대 VR, AR, 메타버스에 쓰일 수도 있고요. 게임 엔진과 그 에셋 제작, 그리고 디지털 트윈 공간 보존, 그 3D, 4D 생성형 모델과 결합, 그 움직이는 볼류메트릭 비디오, 이런 데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 쓰일 수가 없어요. 지금 3D GS만으로는 힘들고 점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대체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D GS의 한계가 뭐냐? 우선 이제 구면 조화함수, 우리가 봤던 표현력을 높게 해주는 SH가 문제가 있고요. 리라이팅을 할 때 그 색상이랑 조명에 SH 개수가 베이킹 되어 있고 구워져 있어가지고 새로운 조명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실시간으로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법선이 없어요. 법선이 없는 걸 리라이팅의 문제랑도 이제 동일한데 뭐 일단은 물리적으로 충돌이 처리가 안 되니까 리라이팅도 안 되고 충돌 처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V램도 너무 커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일반 컴퓨터에서 돌리는데 약간 버벅임도 있고요. 이외에도 수동 편집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가오시안 찢어진 문제, 플러터 문제라고 하면 뒤에 있는 벽이 하얀색이 아니네. 하얀색이나 하얀색이나 이런 벽들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화면을 봤을 때 거리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이 붕 떠가지고 허공에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플로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좌표가 이제 필수라는 점, 뭐 이런 거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 SH 표면 법선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논문, 그 2D 가우시안 스플래팅 for geometrically 어큐레이, 레디안스 필드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표면 버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는데 우선 슈가라는 기술이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쉬에다가 가우시안을 쫙 밀착시켜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표면 버선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짜부가 되면서 실제로 학습할 때 모양이랑 조금 달라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SFM 알고리즘이 좀 너무 듬성듬성하다 보니까 포화성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그 메쉬로 들어 올려진 거에 홈이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른 기술로는 3D GRT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가우시안에다가 전부 다 버텍스를 씌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면을 만드는 건데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데 이런 방식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선 2D 가우시안 스플리팅에서 더 말하는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한데 렌더링 속도는 빠른데 구름처럼 이제 뭉개지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미세하게 변하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우시안 스플리팅에서. 그 해결책으로 2D GS는 그 타원체를 아주 얇은 원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훨씬 정교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우선 3DGS랑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양이 일단 다르고요. 밀도 공식이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계산법도 다른데 3DGS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랄라노비스 거리를 사용하는데 2DGS 같은 경우에는 유클라디안 거리를 쓰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 거리입니다. 훨씬 깔끔하죠, 뭔가. 예. 그리고 메쉬 표면 추출했을 때 울퉁불퉁하고 2DGS는 깔끔하고 매끄럽습니다.
뭐 이게 장점이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채널 수 같은 경우에는 59개, 그리고 2DGS가 58개로 하나 적습니다. 그 부피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방향이 없잖아요. 방향이 없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표현할 때 벡터로 표현하거든요. 벡터랑 벡터를 갖다가 내적을 했을 때 방향 위쪽,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방향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가우시아는 이제 정중앙에서 꽤 정확한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실제 기하적 형태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차가 발생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코비안 그 오류가 이제 누적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DGS는 또 덩어리라서 가장자리가 왜곡돼도 티가 안 나는데 2DGS는 얇은 원반이라 가지고 표현이라 가지고 그 표현이라 정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행렬로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겁니다. 우선 왼쪽 식을 보시면 PK는 K번째 2D 가우시안 중심점이고요. S는 스케일, T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U랑 V가 있는데 U는 가로고 V가 세로입니다. 근데 여기 행렬을 보시면 좀 0 들어가 있고 비효율적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 4차원 그 동차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GPU에 들어가려는 형태, GPU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GPU에 들어가려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RS가 위에서 구한 방향과 크기를 곱해서 하나로 합친 3 곱하기 3 부분 행렬이고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PUV 이 식은 옆에서 만든 행렬 H를 이용해가지고 가우시안 원판 위에 임의의 2D 로컬 좌표 UV가 실제 3D 월드 좌표 XYZ에 찍히는지 계산하는 식입니다. 참고로 벡터의 세 번째 값이 1인 이유는 그 행렬의 세 번째 열이 전부 다 0이라 가지고 어떤 값을 넣어도 무시되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1은 중심점 PK를 더해주기 위한 동차좌표계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가우시안 밀도 함수인데요. 아까 전에 봤던 그 3D 가우시안 밀도 함수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EXP는 자연상수 2의 지수함수고요. 나누기 2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 편차가 1일 때 나오는 기본 상수입니다. 2로 나누어주게 되면 이 그래프가 미분했을 때 경사가 가장 가팔라지는 지점이 중심으로부터 정확한 거리가 1인 만큼 떨어지게 예쁘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게 어디서 많이 보는 규칙인데 이게 피타고라스 법칙입니다. 예, 이게 대각선 위치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뭐 분포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갖다가 그 단순한 행렬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갖다 학습하기 위해서 행렬로 계산했는데 포워드 정방 행렬 이후에 백워드로 나오게 할 때 그 역행렬이 필수인데 역행렬은 쿠다에서 0이 되면 터지는 단점과 이제 연산 속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전치 행렬을 사용하는데 가로 세로 평면을 세워가지고 두 평면의 전치 행렬을 곱해서 가져가게 되면 역행렬이 아니라 전치 행렬로 백워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WH의 H는 로컬 행렬이고 W는 월드 공간 그리고 HU, HV 요거는 가우시안 공간으로 이제 끌려온 그 광선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공식은 레이스 플래팅 인터섹션으로 그 크리머의 공식을 그대로 전개해 놓아서 이게 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색상을 칠할 때 그 둘 중 더 클래 맥스로 해가지고 둘 중 더 큰 걸로 칠해라 돼 있는데 그 최소한의 이제 두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2D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옆에서 봤을 때 밀도가 없으니까 렌더링 했을 때 0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이거보다 0이 되면 더 작아지는 거에선 최소한의 규칙을 줘가지고 픽셀 단위로 연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전에 봤던 그 비어 람베르트 그 공식으로 해가지고 3D 가져오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3D GS랑 유사하죠. 예. 그리고 트레이닝 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로스는 3D GS에서 사용했던 그 에러 로스 그대로고요. 뎁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오메가 I도 잘 보이고 그 오메가 J도 잘 보이는데 두의 앞뒤 거리 차이가 ZI 빼기 ZJ만큼 멀다면 이 세 숫자를 곱할 로스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노말 로스고요. 그 얘네들이 그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그 2D 가우시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로스를 줘가지고 좀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돼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로스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알파랑 베타 밑에 보시면 알파랑 베타 값이 곱해져 있는데 이게 가중치 조절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야외에서는 그 뎁스
야외에서는 뎁스가 너무 큰데 실내에서는 작으니까 요거 값을 맞춰주는 막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했을 때 그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서 그 3DGS보다 용량도 적고 그리고 PSNR은 좀 들쭉날쭉하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차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뭐 희생한 만큼에 비해서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학습 시간 동안 3DGS보다 살짝 적고요. 뭐 슈가랑 비교했을 때 요거 용량이라던가 그다음 시간이라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컬러 그 위에 24, 37 이건 뷰스에 예, 입력 이미지. 입력의 이미지. 예. 그리고 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쉬로 표현을 하는데 3D 씬 같은 경우에 이거를 메쉬로 들어올렸을 때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가서 볼 때 슈가가 오히려 좀 나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3D 씬 표현에는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면 버선까지 만들었고, 실제로 그 우리가 3D 공간에서 뛰어놀아 보기도 하고, 뭐 광선을 바꿔 보기도 하고, 뭐 요렇게 해봐야겠죠. 이게 SH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레스터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SH 개수가 모두 부어져요.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SH 개수를 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SH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올리는 식인데 이걸 갖다가 뒤에다가 해주기 위해서는 디퍼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뒤에 이제 PBR 연산하면서 최종적으로 색상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 이게 나와 있던 기존 이제 연구가 디퍼드 GS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한 번 이제 레이가 튕겨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IRGS라는 연구에서 모든 빛의 반사, 난반사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IRGS 리플렉티브 가우시안 스플래팅 with 2D 가우시안 레이스 트레이싱입니다. 연구가. SH 문제로 그 SH를 버린다. 뭐 이게 SH가 장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버리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좀 있죠. 3DGS가 공간 보정용으로만 사용되기는 조금 아깝습니다. 누군가 그 씬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목표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장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건 씬과 동일한 재질 설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우시안은 그 공식이기 때문에 또 픽셀이 아니라 벡터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일러스트레이트나 이런 거 보면 확대하더라도 픽셀이 깨지지 않는 그런 아주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픽셀 같은 경우에는 확대했을 때 이렇게 깨지는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확대하더라도 이렇게 말끔하게 떨어지는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IRGS에서 이제 디퍼드 렌더링 할 때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기존 방식은 가시성 계산이 어려워가지고 렌더링식을 대충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결과가 부족했는데 IRGS 같은 경우에는 식을 있는 그대로 다 풀고 가우시안을 위한 최종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적용합니다. 뭐 여러 벤치마크에서도 그 광범위한 실험을 했을 때 IRGS가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봤을 거예요. 복잡한 상호 반사 효과를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능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맨 위에 보이는 공식이 이 적분식이 이제 3D 그래픽스랑 리버스 렌더링으로 유명한 그 진카지아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1986년도에 정립한 그 리버스 렌더링 방정식입니다. 뭐 어떤 방향 오메가 i가 와서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오메가 5로 이제 빛이 얼마나 반사되어 튕겨 나갈지 그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미 LO라는 최종 이미지를 알고 있고요. 이것을 리버스 렌더링 방정식을 통해서 그 조명 LI 그다음 재질 F N 법선을 구합니다. 이 식의 맨 앞에 인테그랄 오메가는 사방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을 읽겠다는 뜻이고요. 싹 다 적분해가지고 하겠다. 좀 느리긴 할 건데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맨 앞에 있는 F 공식을 보면 이게 BRDF라고 부르는 공식이거든요. 방정식이거든요. F는 재질 그리고 오메가 I로 들어와서 오메가 O로 나갈 때 정반사일지 난반사일지를 정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알베도, 그다음에 러프니스, 메탈릭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명 환경 LI식의 X는 지점, 그리고 N은 법선 기울기인데 여기서 나온 게
인바이런멘트 맵이랑 환경 맵 그리고 정밀 광성 추적 이런 정보들이 이 방정식을 통해서 추출될 수 있습니다. IRGS에서 사용했던 그 기존 베이스 연구 이런 게 이제 3D GIT 아까 전에 언급했던 3D GIT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억지로 밀도가 높은 점을 갖다가 3D 가우시안에 그 표면으로 삼다 보니까 실제 학습할 때랑 모양이 좀 바뀌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PSNR 수치가 굉장히 좀 낮았었는데 2D GIT로 해서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이거 하다 보니까 뭐 그 학습할 때랑 표면이 똑같아서 그 PSNR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D 가우시안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렌더링 할 거냐, 레이트레이싱 할 거냐인데 그 2D 가우시안에 그 정 20면체 껍데기를 씌우고요. 이걸 갖다가 눌러줍니다, 일단. 이렇게 그 정 20면체 껍데기를 씌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 카드가 그 광선 추적 하드웨어 엔진 OptiX가 버테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한다 그러면 요런 좀 비효율적인 뭐 연산을 할 필요는 없겠죠. 맨 앞에는 맨 앞에 있는 식은 그 가우시안 확률 분포식을 역으로 풀어낸 거고요. U와 V 방향의 스케일을 곱해가지고 반경을 구합니다. 하지만 두께가 없어가지고 엡실론을 줘서 미세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뮤는 중심점이고 뮤 중심점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픽스의 뭐 알고리즘이라는 기술들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해두는데 BWH라고 하는 트리 구조로 정리해 둡니다. 이게 공간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추적하기 힘드니까 그 가우시안들을 추적하기 쉬운 이게 트리 구조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K 버퍼 히트 베이스드 매칭 테크니크로 레이의 그 2D GS를 껍데기를 정렬해 줍니다. 기존의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2D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딱 들어가지고 색만 딱 가져오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튕겨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정렬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선과 스플렛의 우점 완벽한 교차점을 찾습니다. 그 교차점 도출 및 렌더링 공식이에요. R호는 광선의 출발점, 그다음 RD는 광선의 방향 벡터, T는 출발점으로부터 그 충돌 지점까지의 시간입니다. T를 어떻게 구하냐? 그 분모, 속력은 그 광선의 원반에 얼마나 정면으로 가는지, 분자는 그 카메라 원반 중심점 간 거리 벡터를 그 법선 방향으로 투영한 길이입니다. 투영한 길이의 남은 수직거리입니다. 그러고 이제 속력으로 나누게 되면 부딪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2D GS 중심으로 해서부터 거리를 찾아줍니다. 이 분포 공식은 2D GS에서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 기존 2DGS 공식은 카메라 렌즈를 봤을 때 모니터 화면에 그 픽셀 색깔이 어떻게 보일까 해가지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색깔만 가져오면 되는데 IRGS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시점과 상관없이 그 빛의 주변에 튕기는 그 간접광을 다 계산해야 돼가지고 철저하게 물체의 기하학을 따져야 됩니다. 비스듬한 거리 벡터 P 빼기 뮤의 그 TUV를 내적한다는 거는 그 빛 반사가 얼마나 교차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색상을 도출하는데 트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BWH랑 K버퍼 요거 기술들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충돌 검색이랑 뭐 알파 블렌딩, 뭐 연산 종류 및 반환 요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깊이 법선 및 렌더링인데 오메가 i의 공식 그 오른쪽 맨 외열 옆에 있는 오메가 i 공식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는 투과율이고 투과율과 투명도를 고려해가지고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을 추출하는 겁니다. 분자는 현재 가우시안 기여도고 분모는 광선에 부딪힌 모든 가우시안들의 기여도를 총합한 겁니다. TI는 i번째까지 빛이 얼마나 뚫고 하는지 뜻하는 투과도이고 알파는 그 불투명도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영향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모를 나눠주면 광선이 그 허공으로 빠져나가 그 투명한 부분은 무시하고 그 실제로 물체에 부딪힌 비율 안에서만 그 100% 비중으로 정교화해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반투명한 물체라도 그 표면의 진짜 깊이와 진짜 법선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가 여러 개 쓰이는데 엣지 어웨어 스모스니스 로스가 쓰이고요. 그 지오메트리 로버트니스를 그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로스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이 그 이중 바이올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그 플로터 감소를 위해서 그 객체 마스크 M을 사용합니다. 그 최종적으로 에런 그 처음에 맨 아래에 있는 로스가 나오게 되고요. 요게 이제 지오메트리 로스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라이팅 로스를 보게 되겠는데 여기서 라이트 파라미트라제이션으로 그 점 X로 들어오는 빛 LI는 장애물이 없을 때 내리쬐는 가시감 V와 그 직접감 LDIR과 그 장애물에 튕겨져 나오는 주변감 LIND의 합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광선 추적 함수 트레이스로 한 번 더 추적을 해줍니다. 자, 1분 정도만 쉬었어요. 이걸로 될것 같은데. 더워서. 너는 많이 이거 이부 없어요? 2분은 어차피 4D에서 아, 이는 작겠네 이거.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예, 이거 또 IIGS에서 제가 좀 많이 이해를 못 어, 해가지고 어. 예, 더 근데 어려워. 진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참고로 아까 그 렌더링 이퀘이션은 리버스 렌더링 이퀘이션은 아니고 그냥 렌더링 이퀘이션. 아, 그래. 거기서 방정식으로 해서 맞죠, 맞죠. 예. 근데 그 아까 보여준 방정식 자체는 이름 참. 그냥 렌더링 예, 이퀘이션. 예. 공연이 다 아는 거죠. 아, 너무. 에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예, 속쓰려. 저번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이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렌더링 공식은 그 몬테카를로 적분이라는 공식이고 방구 모양 하루 그 하늘 전체 이빠이에서 날아오는 모든 빛을 갖다가 계산하면 연상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몇 가닥만 이제 NR을 사가지고 이거 시그마로 모두 수집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레이닝 로스로 들어가 있는 식은 그 빨간 조명을 비추면 이게 빨간색 물체인지 빨간색 조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명 색깔을 웬만하면 흰색으로 맞춥니다. RGB의 3분의 1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빼주면 실제 조명 색상이 그 흰색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게 왜 트레이닝 로스에 들어가 있냐면 그 트레이닝 로스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LE 로스가 이렇게 조합이 되고요. LE 같은 경우에는 그 색상 RGB 뭐 이런 로스 그리고 PBR 이런 거 재질의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오메트리, 요거는 PBR 그리고 RGB. 그리고 리라이팅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트레이스에 사용됐던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스플릿섬 근사입니다. 그 개념은 이제 복잡한 빛 반사를 계산을 그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독립적인 적분으로 분사하는 근사 기법입니다. 이게 어디더라? 그 유비소프트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피어먼트 맵 적분과 그 재질 반사 BRDF 적분을 분리해 가지고 각각 사전 계산을 한 뒤에 텍스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무거운 그 실시간 조명 연산을 단순한 텍스처 참조와 그 곱셈으로 대체해서 그 PBR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됐던 기술이 NVDIP 렉, 그 NVIDIA Deep Reconstruction Pre Filtering Environment
맵 쉐이딩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그 BR, DF 연산을 그 스플릿썸에서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기선 그 environment 맵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3D 영 렌더링, 리버스 렌더링 프레임워크 그 NV 디프 렉에서 그 활용하는 초고속 그 IBL 쉐이딩 방식입니다. 조명에 이제 담은 맵을 그 표면 거칠기 단계별로 그 미리 블러 처리해가지고 다중 텍스처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멀티 레이 트레이싱 없이 표면 겹칠기에 맞는 맵을 즉시 샘플링함으로 연산량이 감소하고 역전파할 때, 백워드 할 때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티파이드 샘플링 대신에 임포턴트 샘플링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공간에서 그 균일하게 나누는 기존 방식 스프라이티들을 버리고 결과물의 영향력이 큰 그 부분에만 연산을 집중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두운 빈 공간에 광선을 낭비하지 않고요. 동일한 계산량 그 샘플 수로도 그 노이즈의 자글거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품질의 렌더링 도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물을 보게 되면 다른 기존의 디퍼드 렌더링, 그 디퍼드 GS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품질, 빛 반사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PSNR 수치도 35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리미테이션에 보면 이게 렌더링이 광선의 추적을 다 하다 보니까 정확히 FPS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추정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1 FPS나 10 FPS로 해서 굉장히 느릴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렌더링 자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4DGS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A 시작 전에 논문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그냥 이게, 이거 먼저 이거 끄고 하겠습니다. 어,